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렇게 75일 만에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려고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도적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겠다는 말일까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 확인해 보시죠. A missile was launched a little while ago from North Korea. 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We have General Mattis in the room with us, and we've had a long discussion on it. It is a situation that we will handle. 지금 저 청와대의 안보 보좌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 말을 듣고. 왜냐하면 저 때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 말을 했을 시점이 쏜 다음에 아직 한두가 떨어지지도 않았을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종 차장,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쏘아 올린 거를 우리가 쏘아서 맞춰버리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실. 일본 영해 쪽으로 만약에 정말로 네. 침범을 하거나 그랬으면은 요격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데, we take care of it, 그리고 we handle it,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마치 뭔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친정부적인 매체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이제 미국 본토의 아이들과 민간인들이 다 인질이 됐다. 아하. 이 사실은 굉장히 그 고각으로 쏘는 바람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 동부뿐만 아니고 방향을 틀면 호주, 캐나다, 유럽까지 전부 사정권에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보수 강경파들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고, 미국 시민들도 그거 낮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민들도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저 북한 핵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미국이 책임지겠다, 다루겠다 하고 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대단한 일인데, 저 핸들이라는 표현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그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봤더니, 네. 7월 31일, 9월 22일 두 번 다 미사일 발사 직후에 우리가 다루겠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때도 핸들이라는 단어. 핸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말은 새로운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할 때, 네. 그 우리가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하고 다른 트럼프 행정부가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건지, 네. 아니면 미국이 처리한다. 아하. 중국 너희들한테 맡겨가지고 안 되겠더라. 네. 우리가 아무리 당신들 보고 제재를 하라 그래도 제재도 시원치 않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당신들한테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네.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네. 이런 의미인지 우리가 그건 또 앞으로 미국의 동향을 봐야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심정수 차장이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정거리로 볼 때 미국 전역, 동부까지 포함되고 호주, 유럽도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 좀 의미 있는 장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도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플로리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양지이자 이 본인 소유의 별장이죠. 마라라고 리조트도 있습니다. 여기는 겨울의 백악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찾는 곳인데, 이곳이 사정권 안에 그대로 들어간다. 이것도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백악관에 있든 없든 언제든 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건데요. 일단 지금 김정은이 최근에 했던 패턴을 보면 고각 발사를 한 다음에 실각도 발사를 또 다시 한번 시험 발사를 합니다. 7월에도 그랬고 9월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각 발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각도를 좀 실각으로 눕혀서 올해 안에
연말에 다시 한번 다음 달이 되겠죠. 다음 달에 또 시험 발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네.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토까지는 아니고 태평양 상공 어느 방향으로 쏠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다시 일본 쪽으로 간다든가 그랬을 경우 그때 또 일본이 요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연료량을 조금만 넣어서 적당한 지점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또 아직까지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없다 그러고 네. 사거리가 입증이 안 됐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로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칠레 방향으로 해서 네. 페루나 칠레 방향으로 해서 12,000개를 확보해가지고 아, 그쪽으로 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페루나 칠레 사람들이 들으면 경악을 할 텐데요. 그러네요. 오늘 그 북한 발표에 보면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이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7월 달에는 10,000km짜리 쏜 다음에 그 아나운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미사일이 세계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좀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건 줄 알았던 유럽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남태평양의 호주, 뉴질랜드까지도 아니 그럼 미사일이 우리한테 올 수 있네? 그래서 전부 지금 북한의 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신중하게 네. 이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호주, 뉴질랜드 걱정하지 마라. 그걸로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 너 때리려는 게 아니라 난 미국 때리려는 거야.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강조하는데 지금 김정곤 실장 말씀대로 미국을 바로 겨냥 못하니까 남미 쪽을 향한다. 그럼 남미 나라들이 또 굉장히 반대하겠죠. 과거에 그랬었죠. 리용호 외무상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하겠다고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런데 자, 미국은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경제적인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또 남았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그리고 참수작전 시나리오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안보 수장들도요.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멘트 계속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North Korea is a threat to the entire world, so all nations of the world must do more to counter that threat, to isolate the North Korean regime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to convince its leaders that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a dead end. Are we preparing plans for a preventive war, right? A war that would prevent North Korea from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weapon? There will be a war with North Korea over their missile program if they continue to try to hit America with an ICBM. He has told me that. With respect to if Kim Jong-un should vanish, given the history of the CIA, I'm just not going to talk about that. Someone might think there was a coincidence if, there was an accident. And, 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아이들과 여성들, 미국 전체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인질로 잡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 미국이 선제 타격 내지는 참수작전, 즉 무력 카드를 꺼낼 명분이 점점 더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하여간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네. 그걸로 어떻게든 김정은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이나 그 전쟁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타격을 하는 예방 타격의 가능성. 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할 때 취하는 선제 타격.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카드로 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그 미국에서 바로 나온 반응 중에는 굉장히 네.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핵심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북한의 물동량을 봉쇄하기 위해서 네. 해상의 보안을 강화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북한을 오가는 배들을 좀 더 단속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그것을 유엔의 이름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16개 나라를 포함한 유엔군 사령부에 포함되는 나라들,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을 다 모아서 뭔가 회의를 하겠다. 그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그 유엔 제재라는 것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경제 제재였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유엔 헌장 41조가 규정한 건데
그거로 안 될 때 42조의 군사적 옵션도 쓰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얘기한 그 해상 보안이라는 것이 42조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뭔가 군사력을 활용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아하. 두 번째 말씀하신 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을 모아서 회의하겠다. 그것이 약간 군사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슨 장관 얘기가 현재 유엔 참전국이 16개국이고 네. 거기다가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네. 18개국이 북한을 해상 봉쇄로 해서 네. 북한이 무역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모두의 앵커께서 네. 군사적 옵션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예. 유효한가 강력히 대두는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네. 아주 절실히 굉장히 코앞에 다가왔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하. 왜냐하면 아까 시석호자 말씀하셨듯이 미국 국내 언론들이 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인질에 잡혔어. 네. 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부모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부모들이 좀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11월 달이 바로 어떤 그 시기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압박을 하기 위해서 네. 국제사회를 동참시키는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중국, 러시아, 일본 뭐 다 만나가지고 네. 중국, 북한을 압박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처리하겠다. 네. 제재와 압박은 같이 해야 되는데 처리는 네. 뭡니까? 자, 뭐 이게 뭐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러시아와 이런 얘기. 중국이 군사적 옵션 같이 안 해주거든요. 네.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군사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제가 조금 전에 군사적 카드도 유효하지 않냐는 말에 우리 뉴스탑10 패널 분께서는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코앞에 닥쳐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김정은의 앞으로의 선택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중국 지금 상태가 어떨까요? 이 이어지는 순위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